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자,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한 정물의 표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먼저 진행을 해뒀는데요. 색감을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잡았던 스케치가 너무 진하게 잡혀 있으면 좋지 않아요. 스케치 선을 최대한 연하게 조금 지워준 뒤에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외곽 테두리에 스케치 라인이 너무 강하게 잡혀 있으면 나중에 색감을 풀어주는 작업을 해줄 때 스케치 선이 강하게 잡혀 있으면 입체감의 느낌이 정확하게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컵과 같이 기본 색감이 아주 밝은 물체의 경우에는 스케치를 조금 더 연하게 풀어주시고 색감을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자, 빛을 강하게 받는 앞쪽에 밝은 물체 테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스케치를 살짝 지워줬어요. 물체의 색감은 물체의 그림자와 고유 색감이 진한 물체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잔 안쪽에 커피가 담겨져 있네요. 안쪽에 어둠 색감을 먼저 강조를 시켜볼까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거칠게 튀지 않는 부드러운 선을 사용해서 기본 색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컵 안쪽의 우측면은 어둡게 그림자가 잡히는 부분이겠죠. 자, 우측면에 어둠 색감을 잡아주시고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가면서 색감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표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컵 안쪽의 어둠도 잡았고요. 좌측에 컵의 어둠 흐름을 크게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직선을 이용해서 크게 돌아가는 원기둥의 덩어리 표현을 해줄 건데요. 컵이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이 밝은 물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연하고 가벼운 색감으로 기본 덩어리의 느낌을 가볍게 전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컵 손잡이도 빛을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색감을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 주시고요. 자, 다음은 앞쪽에 있는 기본 색감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이 조금 강하게 잡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의 색감을 조금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어둠과 밝음의 색감 차이를 확실히 만들어주면서 기본 색감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안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둡게 그림자의 표현으로 어둠의 흐름을 잡아주시고요. 자, 우측 면적은 빛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감을 연하게 한 번만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넓은 면적인데 빛을 받지 못하는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죠. 우측의 빵과 좌측의 빵, 색감이 서로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넓은 면적의 중간 톤 색감으로 전체를 함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빛을 받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밝게 남겨둘 거고요. 어둠과 그림자의 색감을 잡아줌으로써 앞물체와 뒷물체가 겹쳐지는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테두리 부분에 중간 톤을 가볍게 잡아주고 있어요. 자, 이제 아래쪽에 깔려있는 나무 받침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어두운 색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감의 흐름을 조금 강하게 잡아주면서 밝음과 중간톤 그리고 어두운 면적으로 구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좌측 면적은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이죠. 넓은 면적의 어둠을 먼저 가볍게 채워주시고요. 모서리 꺾이는 부분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해줌으로써 앞쪽의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앞쪽에서 뒤쪽으로 나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거리감의 느낌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뒤쪽까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색감의 표현을 한 번에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나무판 윗면적의 색감도 긴 직선을 활용해서 먼저 크게 기본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무 결 방향에 맞춰서 긴 직선을 채워주시면 색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뒤쪽도 동일한 방식으로 긴 직선을 이용해서 기본 색감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과 만나는 부분, 경계 부분에서는 형태선이 색감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경계 부분을 정리시켜 주시면서 색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선이 조금 넘어가고 색을 지우개를 통해서 넘어간 부분을 지워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선의 길이에도 신경을 써주신다면 소묘의 표현을 보다 쉽게 진행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지우개 사용을 최소화한다 생각을 하시고 연필만을 이용해서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수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지우개를 의지하고 지우개를 믿고 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당히 표현하고 조금 틀려도 지우개로 수정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꼼꼼하지 않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우개를 이용해서 색감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지우개는 될 수 있으면 덜 사용하는 게 소묘의 표현을 안정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팁이에요. 자, 이제 물체 그림자 때문에 나무의 색감이 조금 더 어둡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색감을 강조시켜 줌으로써 물체와 나무의 면적의 색감 차이를 조금 더 또렷하게 전달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의 그림자가 조금씩 강조가 되면서 물체가 서로 구분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림자가 가진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물체의 입체감을 보다 또렷하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복잡하게 엉켜있는 물체와 물체를 정확하게 구분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자를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시고 그림자를 생략하시는 경우들도 많죠. 그림자 표현도 끝까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정물의 표현이 보다 입체감 있게 전달될 수 있어요. 컵 뒤쪽으로 넓게 그림자가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선 그림자를 보다 강하고 확실히 표현을 해줘야 컵의 이미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어요. 컵이 밝은 색감의 물체이기 때문에 컵을 진하게 그릴 수는 없거든요. 컵보다 뒤쪽에 그림자, 나무의 색감 자체를 더 강조시켜서 물체의 형태를 또렷하게 전달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잡았던 안쪽, 커피잔 안쪽에 커피 색감을 더 강하게 잡아줘야겠죠. 거의 그림 안에서 고유 색감 중에 가장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둠을 확실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물체의 이미지, 입체감의 느낌을 보다 확실하게 전달시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EB 연필로 색감의 표현을 모두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표현을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비 연필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비로 교체를 해서 한번 색감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힘을 강하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EB에 비해서 엄청나게 색감이 어두워진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연필심이 조금 더 무르기 때문에 어둠 색감의 표현이 조금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어요. 뾰족한 연필심을 유지를 해주시면서 색감을 표현해 주시고요. 힘을 과하게 준다는 느낌보다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반복해서 쌓아주시면서 밀도를 높여나가는 표현입니다. 끝부분에서는 컵의 색감이 조금 비치기 때문에 색감이 조금 더 연하게 전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커피잔 윗부분 덩어리 표현을 위해서 밝은 부분의 중간 톤 색감을 가볍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밝은 부분의 표현은 다시 연필을 EB 연필로 교체한 뒤에 정확한 표현을 위해 연필을 조금 짧게 잡고 정리를 시켜 나가도록 할 거예요. 넓은 면적의 색감 표현에서는 연필을 조금 길게 잡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세밀하고 작은 표현을
꼼꼼하게 다듬어주기 위해서는 연필을 조금 짧게 잡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연필의 길이도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을 해 가시면 소묘의 표현을 훨씬 더 정교하게 진행시킬 수 있어요. 처음에 잡았던 스케치 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색감의 톤을 채워서 물체의 색감으로 형태를 정확히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절대 물체의 스케치 선을 통해서 물체가 보이면 안 됩니다. 스케치 선은 철저하게 사라져야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스케치 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색감을 꼼꼼하게 채워가면서 마무리 정리를 해주셔야 입체감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어요. 손잡이는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그림자의 느낌을 보다 정확히 정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컵 표면에 있는 곰돌이 문양도 가볍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이미지 정도만 전달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시선을 강하게 끌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색감을 채우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작고 귀찮은 표현들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려주실수록 대상이 가지고 있는 사실감의 느낌이 보다 또렷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보통 크고 확실한 표현들에 집중을 해주시고 이런 작은 표현들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림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작은 표현들까지 귀찮더라도 빠짐없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컵의 존재감을 확실히 전달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아랫부분에 그림자 표현을 살짝 강조를 해주시면 컵의 형태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앞쪽에 빵 표현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작은 묘사의 표현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가진 색감을 조금씩 더 강조를 시켜주면서 물체와 외곽 형태의 구분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색감의 밀도를 조금씩 더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나뭇결의 표현은 색감이 충분히 강조가 된 뒤에 마지막에 나뭇결의 느낌을 살짝 올려주도록 할 거예요. 묘사의 표현을 너무 일찍 진행하시면 그림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색감과 덩어리 표현 뒤에 묘사의 표현은 천천히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래쪽에 어두운 그림자를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뒤쪽으로 풀어지는 그림자의 색감도 살짝 표현을 해주시면 입체감의 느낌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고 세밀한 부분에 묘사 표현들을 추가를 하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넓은 면적의 색감을 가볍게 채워주시고요. 어두워지지 않게 전체적인 색감의 톤을 정확히 비교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빵을 보시면 안쪽에 송송 뚫린 작은 구멍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의 표현을 너무 강하게 튀지 않게 가벼운 색감으로 조금씩 표현을 하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느낌을 추가시켜 나가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작은 표현을 진행하면서 잘 그려야겠다라는 욕심을 내기 때문에 작은 어둠의 표현들을 너무 강하게 그리면서 필요 이상으로 강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전체 덩어리라든지 질감이 가진 느낌이 너무 어색하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과정에서 너무 과하고 어색하게 튀는 색감들이 나오지 않도록 톤 조절에 주의해 주시면서 마무리까지 신경을 써주세요. 최대한 약한 힘으로 눈에 보이는 정도의 느낌만 가볍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뭇결의 느낌을 살짝 추가를 해주면서 표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뭇결도 마찬가지예요. 나뭇결의 느낌을 너무 강하고 확실하게 그려주려고 하다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표현이 어색해지게 됩니다. 대상이 가진 기본 덩어리를 해치지 않는 정도로 나뭇결의 느낌은 살짝 눈에 보일 정도로만 가볍게 그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연스럽게 선의 느낌을 강조해 주시면서 강약 조절을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뒤쪽까지 자연스럽게 결의 느낌들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색감을 통해서 전체의 느낌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형태가 복잡하더라도 기본적인 색감의 흐름, 덩어리의 표현에 집중하시면서 작은 묘사의 표현들은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마무리까지 신경 써주시면서 하나씩 정리를 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새 완성되어 있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